예순을 훌쩍 넘은 회사입니다. 전쟁 이후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졌고요. 네. 그리고 국토 개발의 밑돌이 되어줬고, 그리고 주거 문화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구름이 보이는 빌딩을 지어서 또 유명해졌어요. 오늘 바로 롯데건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일단 칭찬하는 어투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집니다. 서 기자는 뭐 롯데건설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고 예. 오늘은 어떤 스토리입니까? 네. 오늘 칭찬 투로 시작한 이유가요. 예. 롯데건설이 겪어온 위기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칭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제가 롯데건설 이야기를 오늘 굳이 꺼내든 이유가요. 네. 한국신용평가라는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신용평가사가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롯데건설에 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난, 지금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들이 힘들잖아요. 예. 여러 건설사를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롯데건설을 다뤘고 과연 롯데건설이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롯데건설이 지난 60여 년 동안 숱한 위기를 또 겪어왔는데 그럼 또 그 위기들 또 어떻게 극복을 해냈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설립 초기부터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쟁 이후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부터 들려주시죠. 예, 이제 배경은 이제 한국 전쟁 중에 폐허가 된 서울입니다. 이제 황해도 출신,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넘어온 황해도 출신의 변형권 변세우 씨가 네. 세웠는데 52년에 평화건업이라는 건설사를 세워요. 그래서 예. 평화를 예, 말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이제 당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회사 이름에 이제 녹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 회사가 59년에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는데 롯데건설은 이 59년을 기업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북에서 이남 넘어와서 이제 회사를 세웠는데 이게 건설업인 거는 아무래도 전쟁 복구 관련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랬겠죠? 예, 그 전후에는 아무래도 모든 게 다 파괴됐잖아요. 예. 뭐 포탄이고 뭐고 뭐 이런 다 포격받아서 모든 게 파괴됐으니까 재건을 할 수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 중이지만 벌써 이제 재건 사업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이 이제 전쟁 후에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실제로 6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개발 계획들을 정부가 많이 추진을 하게 되죠. 예. 평화건업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도 참여를 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각종 국토 개발, 경제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대형 건설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꼭 위기가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뭐 그렇죠. 승자의 저주랄까요? 그런 거는 없었을까요? 예, 위기가 이제 찾아오죠. 70년대에 중동에 한번 진출해 보자. 호기롭게 진출했다가 그게 독이 되고 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도로공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는데 예? 이게 또 위기에 몰리게 돼요. 예. 일단은 그 경쟁 때문에 최저가로 이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예. 또 수익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예. 또 중동에서 이제 날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공사하는데 덥고 그리고 뭐 장비 문제 생기고 막 비가 엄청 쏟아지고 하니까 공사 문제 생기니까 네.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되죠. 예. 결국에는 78년도에 이제 평화건업은 자금난 때문에 두 차례 부도를 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때 바로 이제 롯데그룹이 나서게 됩니다. 이때 78년도에 롯데그룹이 평화건업을 인수를 하면서 예. 롯데건설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 보면 1978년에 평화건업이 롯데그룹 계열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롯데건설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롯데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네요. 예. 예, 맞아요. 예,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76년도부터 건설업에 진출한 상태였어요. 진출한 상태였고 호텔 롯데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 호텔 롯데를 짓고 있었는데 평화건업이 호텔 롯데의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맡으면서 네. 이제 롯데랑 인연을 맺게 됐고 네. 또 이제 평화건업이 또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부가 좀 입김을 넣었다고 해요. 이게 좀 롯데야, 너 이거 좀 사. 이런 식. 왜냐면은 해외 건설업계에서 한국의 건설업체가 이제 막 어렵고 하면은 한국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사라 이렇게 했다가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그룹 명예회장도 그 당시에 이제 건설업체 인수를 또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평화건설을 인수하고 롯데건설이 된 거죠. 예. 신격호 명예회장이 그야말로 예. 이제 구원투수였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스토리들 있잖아요. 예. 이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제
뚝심 있게 그냥 추진력 갖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지금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지은 스토리는 너무 잘 알려졌습니다. 예. 88 서울올림픽 계기로 초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를 건설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당시 롯데건설이 일본 해외 건설 시장에도 많이 진출했는데 네. 아무래도 롯데그룹이 일본에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 일본 건설 시장에도 진출했고 또 잘 나갔다고 합니다. 또 일본 건설 시장에서 월드컵 경기장도 97년에 수주를 할 정도였고요. 예. 97년이면은 진짜 외환위기, IMF 그쵸. 외환위기였는데 네. 건설업계가 굉장히 위험했을 시기인데요. 예. 롯데건설이 중동에서 위기를 겪고 이제 또 외환 위기를 또 겪게 되죠. 이제 아파트 시장을 이제 이끌던 이제 건설사들이 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자금난 때문에. 예. 근데 또 이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여기서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찾냐면은 99년도에 정부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가랑 원가랑 연동을 했는데 이걸 풀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호텔 롯데를 지었잖아요. 예. 호텔을 지어봤으니까 네. 호텔 같은 아파트를 한번 짓자 해가지고 롯데 캐슬이라는 브랜드가 네. 나오게 예.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또 고급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 거죠. 네. 자, 외환 위기까지 겪었고 2008년에는 금융 위기 있었잖아요. 이때는 또 어떻게 잘 넘어갔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항상 이제 위기는 늘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제 외환위기 뒤후에 또 찾아오죠. 건설업계를 강타했는데 다들 어려웠죠. 건설 업체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건설업 미분양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했고 네. 정부도 뭐 당시에 뭐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 뭐 건설업에 뭐 도덕적인 이런 조직도 있었지만은 뭐 부양책을 냈고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서 뭐 네. 극약 처방들을 해요. 네. 뭐 저성과자 해고라던가 아니면은 뭐 연봉의 일부를 반납하다던가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면서 네. 차츰 경영 실적을 개선을 해나가게 됩니다. 예. 제1롯데월드,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죠. 이거도 그때 무렵부터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된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금융위기 흑폭풍을 극복해 나가면서요. 네. 2017년도에 롯데월드 타워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픈합니다. 롯데월드 타워 굉장히 높은 건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30년 전부터 87년부터 신격호 명예회장이 그래요. 구상했던 게 30년 만에 현실화된 거라고 해요. 예. 당시에 이제 신격호 명예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남대문이나 경복궁 고궁 같은 거 그런 것만 보여줘야 되겠냐. 외국인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세계적인 건축물을 보고 그런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그런 세계적인 건축물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롯데월드 타워가 세워졌고 네. 이제 구름이 내다 보인다는 555m죠. 예,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에 쓰인 철골만으로도 에펠탑 5개, 죄송합니다. 7개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한 빌딩인데 혹시 네. 그 마천루 스카이스크래퍼의 저주라는 걸 좀 들어보셨나요? 마천루의 저주 들어봤죠.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뭐 이게 딱 맞는 말은 아닌데 네.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초고층 건물을 짓는 나라는 경제 위기를 겪는 가설이 있어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이런 주식 교훈도 있죠. 어느 나라에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면은 주식 다 팔아라. 예, 아무튼 이게 마천루의 저주가 있는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만은 없는 좀 의지시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들도 많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특히 건설사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건설사들이 이제 PF 유동화 시장에서도 좀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예. 어려워졌고 실제로 정부가 많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유동성 대응 능력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우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자금난에 처한 롯데건설이 그래도 롯데그룹의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메리츠 금융그룹이랑 대규모 어떤 협약을 맺으면서 좀 숨통이 텄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롯데건설이 작년 4분기 이후에는 현금으로 한 3조 원 정도를 조달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분양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지역,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분양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롯데건설이 만약에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면은 이게 또 자금난이 되고 또 자금 부담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다행히도 이제 한국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회사 이제 자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좀 경고를 했는데 일단 다행히도 최근 뉴스 보면은 일단 경남 창원에서 좀 들려온 뉴스인데 롯데건설이 경남 창원에서 지은 분양하는 롯데캐슬 포레스트가 완판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들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미분양 리스크가 지금 현실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미분양 리스크가 정말로 크게 터져가지고 롯데건설의 유동 자금을 그러니까 피를 말려버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롯데건설이 지난 60년 동안 그 많은 위기들을 또 극복해 나왔고 그렇게 성장해온 회사니까 이번 위기도 좀 잘 극복하길 또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도 물론 방만하게 경영한 회사는 또 처리가 돼야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보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오늘 서영태 기자와 롯데건설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취재 파일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